미국의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에는 미국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석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다. 이 석재 구조물은 영국의 스톤헨지만큼이나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다른 미스터리 구조물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1980년에 만들어져 공개되었다. 이 구조물을 건축한 사람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준공식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런데 왜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미스터리하는 것일까? 우선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살펴보자.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가운데 한 개의 기둥석이 서 있고 그 주변에 4개의 돌비석이 기하학적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개의 상판이 덮어져 있는 구조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높이는 5.87m이며 총 무게는 100톤이 넘는다. 이것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화강암은 피라미드에 사용된 재료이기도 하다. 기둥석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는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정오에는 상판의 구멍을 통해서 태양빛이 비치고 중앙비석에 새겨진 금은 춘분과 주분 때 태양이 뜨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달력의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스톤의 위쪽 상판에는 강면에 4가지 고대 언어가 새겨져 있다. 산스크리트어, 바빌로니아어,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다. 그리고 기둥 주위에 세워진 돌비석에는 10가지 지침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돌비석 4개의 앞긴 면, 총 8개의 면에 각기 다른 8개의 언어로 새겨져 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다. 그 10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과의 영원한 균형을 위해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2. 번식을 현명하게 지도하며 다양성과 건강함을 증진시켜라. 3.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4. 감정, 신앙, 전통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5. 사람과 국가들을 오직 공정한 법과 법정으로 보호하라. 6. 모든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의결하고 외부 분쟁은 세계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7. 사소한 법과 쓸모없는 관리들을 피하라. 8.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의무를 조화시켜라. 9. 영원 속에서 소중한 진실, 아름다움, 사랑의 조화를 추구하라. 10.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라. 10개의 지침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1번이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78억 명이 넘으며 가이드스톤이 세워질 1980년 당시의 인구만 해도 약 40억 명 정도였다. 그런데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구의 8분의 1 이하로 감축하라는 뜻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지침 때문에 사람들은 가이드스톤을 만든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한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이러한 구조물을 세운 것일까? 가이드스톤을 제작한 건축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만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석조물을 명확한 목적이나 주체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세운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가이드스톤을 제작한 건축가는 조 펜들리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도 의뢰를 받았을 뿐 의뢰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다. 1979년 6월 한 남자가 건축가인 조 펜들리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로버트 C.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가명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만들려는 구조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조물의 무게와 크기,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미리 정해왔고 이에 대해 꼼꼼히 지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10개의 문구를 8가지의 언어로 새겨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펜들리는 대체 왜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지침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성의 시대를 추구하는 이들의
마지막 선물인 셈이다. 그의 말로 미루어 보면 이 구조물은 세상의 종말과 같은 큰 격변 뒤에 살아남을 이들에게 남기는 가이드라는 것이다. 펜들리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무작정 의뢰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래 금액의 지불을 위해 은행장인 와이드 마틴에게 그를 소개했다. 마틴은 크리스천에게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자신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동의서를 요구했고 모든 금액이 지불된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다음 마틴은 크리스천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재정 상태는 탄탄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1만 달러의 착수금이 확실하게 도착했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그러자 가이드스톤은 의뢰대로 제작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에 걸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한창 제작이 진행되던 중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펜들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구조물을 세울 장소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은 두 번 다시 서로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가이드스톤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권은 엘버트 카운티로 양도되었는데 이때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 3월 22일 완공된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가이드스톤에는 이것을 이성의 시대를 추구하는 소규모 그룹의 미국인들이 후원했다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은 의뢰인의 실명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은행장인 와이드 마틴에게 쏠렸다. 그러나 와이드 마틴은 철저하게 항고했다. 물론 마틴이 비공개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틴은 자신에게 캐묻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들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1. 3차 세계대전. 일부에서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제작된 시기로 볼 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9년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많은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세계 전쟁 후에 살아남을 생존자들을 위해서 세운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1. 적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 숭배자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뜻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장미 십자회. 어떤 이들은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장미 십자회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미 십자회는 오컬트 성향을 가진 비밀 단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의뢰인의 가명인 로버트 C. 크리스천의 약자와 장미 십자회의 약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4. 일루미나티. 일부에서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일루미나티가 만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루미나티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세계 정치와 경제 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인구 5억 명, 단일 언어 등의 항목으로 볼 때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편 가이드스톤에 대해 적어놓은 돌에는 가이드스톤의 6피트 아래에 타임캡슐이 묻혀있다고 쓰여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개될 것이다라고만 쓰여있을 뿐 언제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소유권을 가진 엘버트 카운티의 타임캡슐의 개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엘버트 카운티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하다.